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완전 색다르죠. 그런데 뉴스토마토에 토마토가 아니고 웬 파프리카 있느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파프리카 뉴스로 바뀐 거 아니고요. 파프리카 정책으로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파주시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이달의 좋은 정책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한 김경일 파주시장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토마토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 와서 알았는데 네. 이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파주시에 좀 여러 혁신 정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네.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이번에 예. 이달의 좋은 정책 첫 주인공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프리카 정책 얘기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정책은 이따가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네. 먼저 엊그제 일어난 일부터 예. 중요하니까 물어볼게요. 엊그제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안위 국감 열렸잖아요. 예. 근데 시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더라고요. 네, 깜짝 예. 놀랐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파주 시민들이 상상 이상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 우리 파주시는 그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통선 안에 대성동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지금 이거 대남 방송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틀어주는 네. 대남 방송이 24시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그 대북 전단을 보내고 네. 그러니 오물풍선을 또 보내고 또 그러면 대북 방송을 하고 대남 방송하는 와중에 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4시간 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네. 그 까마귀 소리, 네. 그다음 뭐 귀신 소리, 여자 울음소리, 금소금 소리 이런 게 계속 24시간 고출력 그 스피커로 지금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세요. 그러면 낮에는 오물풍선 떠다니고 밤에는 그러면 귀신 소리, 뭐 울음 소리, 예, 까마귀 소리 이런 예. 게 들린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대남 방송이나 대북 방송이나 이게 서로 막 했을 때도 그냥 이러진 네.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심해진 건가요? 지금 한 9월 말서부터인가 이제 이게 네. 시작됐는데 24시간을 해요. 그다음에 네. 그 고출력 스피커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네. 바꿔놓고 이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예,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불쾌감을 느끼는 데시벨이 한 65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한 75에서 80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아주 극심한 고통에 좀 시달리고 네. 계세요. 그래서 네. 잠을 못 자고 네.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예. 한밤중에 막 나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제 그제 뭐 그런 계속 얘기가 있지만 대남 대북 관계가 네.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네.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네,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공격도 있고 이러니 네.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일상생활이 거의 못하는 수준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주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아니면 뭐 소형 캡슐 같은 거 이제 네. 그 임시 방편으로 네. 소형 캡슐 같은 것도 좀 네. 지급을 해줘서 거기서 좀 잠이라도 좀 자자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에 나가서 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보내고 네. 안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 간단한 거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윤석열 예. 대통령이 드려야 될 텐데. 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닐 네, 것 네.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파주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네.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고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그 이 선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의 생존권 또 예. 안전의 문제 예. 그걸 가장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파주에 많이 사세요. 근데 네네. 추석 때쯤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대북 관계를 아니까 그러는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밤새 그렇게 귀신 소리나 울음소리나 막 쇠 긁는 소리 막 이런 게 나니까 그럼요. 걔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이나 이제 특히 또 가축 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뭐 소나 돼지나 뭐 이제 가축 그 더 심하겠죠. 네. 그러니까 표현도 못 하고 이게 참 네. 어려운 거고. 그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파주시에 지금 이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네. 4건 정도에 한 1억 3,62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그 중에 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서 어디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졌어요. 아, 그래갖고 네. 그 공장의 그 지붕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게 이제 지붕이 좀 다 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이게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예, 지금 해주나요? 그 경기도 예비비로 지금 아. 그 피해 좀 산정해서 네. 아마 그러면 그 경기도 예비비로 처리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산림이나 이런 쪽에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뭐 그때 비도 많이 왔고 지금 아직은 뭐 그 산불에 대한 그 좀 염려가 좀 적은 편이나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그 수목들이 말라가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네. 떨어지면 산불로 해서 만약에 그렇겠네요. 던지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잠도 예.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불안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예예. 네. 그래서 그 파주가 서부전선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사 봤을 때 그때 당시는 이제 도라산 전망대라든가 제3 땅굴이라든가 비무장지대 이런 데 안보 관광도 다 중단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건 아마 풀린 것 같고요. 예 오늘 그러면 예, 지금 풀렸습니다. 어떻게 파주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예, 그 파주시, 김포시, 연천 네. 그러니까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전역에 대해서 그 지금 네. 그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돼 한 있고요. 11개 구역 설정한 예,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는 전역입니다. 그래서 네. 파주시 전역에 파주시는 전역이 지금 다 공문을- 위험지역? 예, 공문을 그렇게 받았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이 파주시 안에서는 네. 대북 전단이 갈 수 없게 네. 그래서 잘 관리해서 네. 불필요한 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오늘 파프리카 정책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 남북 관계 긴장될수록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네. 그 파주시는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결국은 지역 소득이나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을 경제에도 맞습니다. 직격탄을 맞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저희가 그 임진각이나 안보관광이나 그다음에 저기 뭐 율곡 예. 이 선생의 유적지나 네. 문화유적지가 관광지도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통 연애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1,000만 명 가까이 그 저희 네. 파주를 방문했는데 이게 이제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아까 딱 중단이 되는 말씀하셨지만 거예요. 딱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와서 거기에 생업에 매달려 네. 있는 시민들 네.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민생 경제 바로 그렇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직결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네. 파주는 항상 얘기하지만 평화가 밥인 곳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더 네네. 느낌이 체감이 되네요. 그 시장님 되신 지 2년 지나셨죠. 네네. 그 2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가장 그 뿌듯했던 정책 하나씩만 꼽는다. 물론 많은 정책을 하셔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데요. 예. 일단 하나씩만 먼저 꼽아주세요. 아쉬운 점하고 보람 있었던 정책. 그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제 그 시장 되고 나서 캐치프레이즈로 시민 중심을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네. 이제 더 큰 파주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민 중심은 제 정치 철학이고요. 네. 시민을 항상 중심에 놓고 모든 걸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더 큰 파주는 이게 100만 도시를 좀 만들겠다는 그런 그 부분들이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 보니 큰 이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평양이자 특구도 그렇고 경제적 구역 지정도 그렇고 두 개를 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좀 걸려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이 욕심이 네. 많으시네요. 올해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 새해 시정 목표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으셨는데 예. 내 삶 중에 워낙 삶의 영역이 많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나아질 것 같은지 어느 부분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지 제가 파주 시민이라면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너무 크죠? 예, 크게 이제 주셔서 네. 파주시는 저는 그 기본소득론자거든요. 네. 그 파주시는 이제 지난 2년은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하반기 기본 목표는 기본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기본 사회가 선도하는 도시의 목표는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좀 가는 길에 있고요. 네. 기본소득 선도 도시가 도시, 되는 게 제 네. 목표입니다. 네네. 예. 그 관련해서 회장 도시 선정됐던데요. 예. 기본소득, 제가 지방자치 협의회. 예, 네. 그 제가 지난 9월에 24개 지방 정부가 이제 소속돼 그러니까요. 있는 네. 기본소득 지방 정부 협의회 회장에 출마를 해서 네. 회장에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4개 지방 정부하고 참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네. 지방 정부에서 우리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무엇인가 해서 파주가 좀 먼저 좀 화두를 던지고 그 다른 지방 정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대북 관계 때문에 제가 예. 축하를 못 드리고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네네. 할게요. 먼저 파주시가 그 천주교 2027년 네네. 서울 세계 청년대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예. 그 폐막 미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이 행사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좀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그 가톨릭 청년들이 다 모이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이고요. 저번 대회는 아마 그 23년도에 그 리스본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보통 참가 인원이 한 70만에서 한 100명 정도 참가하고요. 100만 명 정도.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죠. 네. 예, 그래서 좀 저희가 평화의 평화가 시작되는 도시고 그리고 우리 그 교황께서 항상 평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네. 이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데 우리 파주시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한번 파주시 유치를 한번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7년 세계 청년대회 네네. 서울대회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폐막 미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폐막 미사를 임진각 일대에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만한 상징할 때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황님도 화해와 평화를 항상 말씀하시고 이 화해와 평화를 가장 그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은 파주다. 그 중에서도 DMZ 근처에 임진각이 최고의 이 장소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그 교황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행사의 그 상징성은 이제 중요한데 네. 그 임진각 주변이 과연 이 행사를 치를 만한 규모가 되는지 예. 또 그런 제반 여건,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계 잼버리 대회 하면서 워낙 아이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미 저 임진각 일원은요. 네. 그 각종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이미 맞아요. 열리고 네. 있고 거기에 포크 페스티벌이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엄청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그 공간이 훨씬 그 좀 넓습니다.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넓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유치가 된다면 잘 준비하면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진각에서 열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상징성이 그야말로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네.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DMZ도 그 생태계 완전 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 시대다 보니까 그런 좀 더 각별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진각 폐막 미사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계 청년들하고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 그야말로 세계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 또 희망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파주시가 이게 이제 유치가 돼서 여기 이제 큰 대회를 치른다면 이제 이 판문점 근처가 근본적인 변화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한 그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고요. 또 우리 그 잘 아시면 기후 위기나 이 부분에 그 대처하는 산업이나 이 부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치, 평화,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곳이 파주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요. 왜냐 이 행사에 대한 네.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세월호 네네. 유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와 그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유치를 하시면 좋겠네요. 예, 파주는 지금 그래서 잘 유치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만약에 그 이제 제안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저희는 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올해 12월 달에 GTX-A 개통되죠. 시장님께서 그 파주의 대중교통 지도를 확 바꿔놓겠다. 그런 네. 포부도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구상하고 계시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GTX가 보통 보면 이제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보통 파주를 생각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역으로 이제 여쭤보면 파주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멀다, 군사도시다 이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주는 지금도 차량으로 30분, 40분이면 서울서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대중교통이 이제 GTX가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울역까지 올 연말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서울역까지 18분, 그러니까 20분 안쪽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교통도 이 GTX 개통과 맞춰서 지금 혁신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편하고 있냐면 30분 이내에 파주시 전역에서 30분 이내에 GTX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GTX-A 개통 시기에 맞춰서 파주시 전역에서 GTX 운영 중앙역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모든 그 부분들을 좀 GTX 이쪽에 좀 맞춰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교통 약자가 안 생기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서 좀 그게 항상 좀 걱정이죠, 뭐. 네. 예.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그래서 있는 지금, 주민들이 있으니까. 예, 요새 항상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철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또 바깥에 외곽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소외감 같은 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체계를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맞습니다. 하고 접근성. 그래서 좀 PBRT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최고 먼 데가 이제 그 GTX 운정역에서 적성이라는 우리 파주시 안에 이제 완전 장소가 접경 있는데, 지역이죠, 적성. 그럼 거기서 전부 다 쓰면 그러니까 버스가 전부 다 쓰고 오면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려요. 이걸 몇 군데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PBRT라고 해서 그런 버스도 운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정차하는 정거장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교통소외층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주변의 이 수도권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파주하면 그래도 교통복지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여러 대책 수단들도 많이 좀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통공사하고 똑버스
네. 예, 이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해서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한 56만 명 정도 누적이 네. 한 56만 굉장히 명 정도 많더라고요. 되시고 이걸 해보니까 너무 이제 좋으신 거예요, 반응이. 네. 그래서 이게 도시형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네. 좀 제안을 해서 농촌형도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일부 또 시범 사업은 농촌형 똑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파주 시민들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거기 좀 반응이 좋으신 게 1,000원 택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정 시간대에 버스가 잘 안 가고 그러는 데는 택시를 이용해서 1,000원만 내시면 목적지까지. 예전에 그 예. 1,000원 택시가 지자체마다 엄청 예, 예. 유행이고 인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63개 정도 그 마을로 좀 넓혔는데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의원 할 때 건설교통위원회 4년을 했는데 이런 그 얘기를 마인드가 했어요. 있으셔서 예. 그렇게 계속 유지하시네요. 버스 하나를 넣으면 예. 이제 시민들은 당연히 이게 버스비를 내시니까 그거로 다 끝나는지 아는데 안 그래요. 네. 저희 이 공공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한 대당 한 2억씩 정도 들어갈 거예요. 네. 공공 재정이. 네. 그러면 그게 좀 맞냐? 그러니까 일정 시간 출퇴근 시간 빼면요 거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노선은 바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워서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가니 네. 운행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냥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면 효율성이 그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네. 예산 낭비도 있고 네네. 그러니 예산을 더 오히려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곳에 넣으면 그 1,000원 택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그 공차율이 높은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을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예. 그 복지에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드디어 파프리카 얘기 나왔습니다. 올해 파주가 낳은 정책 히트 상품이더라고요. 파주형 통합 순환버스 파프리카. 예.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파프리카. 이름 뜻풀이 좀 해주세요. 이 파프리카는요,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네이밍을 공모를 한 건데 학생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이름을 이제 뽑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FAR, 그러니까 프리, FREE, 카는 이제 CAR인데, 네. 그래서 이제 파프리카인데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로 파프리카라고 정했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앞에 파가 파주를 상징하는 그런 그 머리이기도 하고, 네. 아까 이제 이거 뭐 드셨지만. 그 파프리카를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이 생각하고 지금 이게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 파주시 내에서는. 예. 사실 저는 토마토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토마토 냈으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반하는 거예요. 파프리카를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네. 이름이 진짜 예쁘고요. 예. 역시 이 이름 공모에도 집단 지성이 작동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파주시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하고요. 그 시민의 뜻을 묻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거의 생활화돼 있어요. 네. 예. 서울에 토마토가 있다면 파주에 파프리카가 있는 거죠. 예. 네. 요즘 파주에도 파프리카도 있지만 네. 토마토가 아주 많습니다. 현행법상 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 학교장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지자체 파주시가 이 파프리카를 운영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난관이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파주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 데를 이제 중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네. 저하고 제 집사람이 거의 아침 저녁에 뭐 번갈아 가면서 출근할 때 제가 태워다 주고 저는 가고 라이드를 해주셨구나. 또 저녁에는 집사람이 또 와서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힘들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운정 신도시 대도시권을 보니까
앞에 그냥 그 저 등교 시간에는 차를 댈 수 없을 맞아요. 정도로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또 이 학교할 때도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래서 그 제가 학교 앞에 그게 예.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예전에 이제 경기도의원 때 그걸 한 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봤더니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버스 운송 사업법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기도의원 때는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시장 되고 나서 그 부분들 얘기해서 못할 게 없다. 찾아봐라. 네. 우리가 한번 찾자 그래서 판례도 뒤지고 법령도 뒤지고 해서 저희 직원들은 막 뒤져서 보니까 저희가 찾아낸 게 네. 한정면허라는 그 제도를 찾아냈어요. 한정면허가 신의 한 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학교장만이 할 수 있는 통학버스를 네.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정면허로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걸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로 갖고 경기도 교육청 그다음에 뭐 파주시청 그래서 그냥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해서 만들어낸 네. 겁니다. 한정면허로 이 난관을 뚫어 가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럼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저희 파주가 이제 운정 신도시가 있고 북부권역에 이제 저희가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선 시범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지금 열 몇 개더라? 그 18개? 예. 그 1차로 지금 운정 지역에 한 18개 네네. 그 학교를 좀 돌면서 네. 순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매일 한 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이용하네요. 예, 만족도가 엄청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 이제 그 등교할 때 그냥 서서 많은 버스에 이제 시달리면서 이제 거기 네. 내렸는데 이제 편안하게 이제 큰 대형 버스로 가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학생들 표정 예. 탄 거 봤거든요. 굉장히 편안해 그리고 보이더라고요. 이제 타고 내리는데 그 이제 그 내리는 데가 학교 정류장 옆이에요. 그러니까 네. 머리 걷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응들이 엄청 좋고 네.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그럼요. 더울 때 너무 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안전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올해는 이제 그 운정 지역만 했는데 내년 3월에는 예, 북부권역까지 그래서 금촌, 문산 지역까지 해서 연장해서 이걸 좀 해볼 생각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기본 시리즈를 말씀드렸는데 기본 선도 도시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기본 교통을 스타트를 사실 이거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파프리카를 무료화시킬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형성되면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파주시가 이제 마을버스가 지금 전부 다 준공영제거든요. 네. 예, 마을버스 준공영제인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공영화시켜서 좀 무료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서 파주시 안에 있는 마을버스는 무료화시킬 그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공공의 있습니다. 영역으로 다 끌어들이려면 네네. 그야말로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테크니컬하게 정치력이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투쟁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여태 해왔던 정책들이 다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했던 에너지 재난 지원금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전국 최초로라는 게 타이틀이 파프리카도 전국 최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님 정책 중에 보니까 예. 전국 최대, 전국 최초, 예. 가장 장기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 정책을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막 네. 그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방 정부는 지금 제한도 많고 그다음 예산의 그 한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항상 맞아요. 선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요.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야지 그 시민의 삶이 조금 좋아지는 거지 똑같이 막 그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방향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뭐 지방자치라고 해도 예. 사실은 중앙자치라고 할 정도로 예, 안타깝죠. 자치권이 많이 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예. 이 파프리카 그 버스가 수소 버스인가요? 이제 올해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내년서부터는 도입하는 거는 다 수소버스로 이제 그래요? 도입을 할 생각이고요. 네. 이제 수소버스가 이제 들어오면 제가 어제 그젠가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네, 저희 맞아요. 기사 봤어요. 예예 네. 그 좀 파주에 그 수소 생산을 하기로 같이 이제 계약 그러면 체결을 해서 이 파프리카 버스로도 연결이 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주시는 그 이제 그 수소 이게 그게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유기농 파프리카인 거예요? 수소 버스면은? 수소나 뭐 예를 들어 태양열로 한 전기나 이렇게 되면 유기농이 맞겠네요. 네네. 예, 저는 예. 이거 제가 살고 있는 전통 시장에서 사온 겁니다. 예, 서민들이 즐겨. 유기농 파프리카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점점 이렇게 확대돼서 예. 다른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좀 배치마킹을 배우러 오지 않나요? 예, 많이 오고 있고요. 아, 그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2학기 때 실제 와요? 아마 2학기 때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 뭐 그다음에 네. 광주시 네.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네. 이건 지금 다녀갖고 아마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냥 공짜로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 그래도 난관을 다 뚫었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는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네, 농담입니다. 아니 예. 아니 농담인데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진담을 아니요. 받아들여서. 파프리카의 질세라 파주페이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파주페이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그 페이 같은 경우 국비가 이제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파주페이는 더 예산을 넣어서 화제를 모은 것 같은데 설명 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그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네, 가구당 20만 원씩 지역 네. 화폐로 지급을 했어요. 굉장히 강단 있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가구당 20만 원이라 그래야 뭐 삶이 바뀌겠습니까만은 네. 여태 그렇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제가 체감을 하고 또 봤더니 지역 화폐로 그걸 소멸성으로 3개월 소멸성으로 드렸는데 지역 경제가 막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네네. 20만 쓰시는 게 지역 아니라. 경제 활성화가 예, 확 예.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매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매년 이제 한 번씩 이게 한 400, 예산은 어떻게 해요? 420억 정도 뜨는데 네. 이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420억은 다른 부분에 좀 아끼고 네. 여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성 이 부분들은 뭐안 된다, 뭐 페널티를 이만큼 주겠다 얘기해서 포퓰리즘이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게 뭔 생각이 다르냐면 이렇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에 저희 지금 그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돌파를 하려면 저는 공공 재정이 이런 때는 오히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과감하게 투자할 땐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SOC도 또 좀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경기를 뒷받침해줘야 시민의 삶을 뒷받침해줘야 공공이 안 하면 지금 어려울 때는 민간은 더 안 하거든요. 그래도 경기가 좋을 때는 중앙이 가만히 있어도 민간이 투자합니다. 이런 때는 공공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방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그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니 제가 그럼 이거 어떡할까 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화폐를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럼 지역 화폐를 전국에서 좀 최대치로 늘려보자. 그래서 예산을 좀 뽑아와 보십시오. 네. 그랬더니 네. 그거 좀 참 공교롭게 한 400억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파주시가 매달 30만 원 정도씩 했는데 제가 그걸 매달 한 70만 원씩으로 올려버렸어요. 올렸어요? 그다음에 설, 추석, 가정의 달 석 달은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더 올리고요. 예, 그다음에 100만 원까지 준 거예요? 석 달은 100만 원까지 네. 하고 그다음에 통 크시네요. 예, 인센티브는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막 그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돼 버리니까 뭐 6% 네. 주고 뭐 5% 미만짜리도 있고 막 그래서 저희 그냥 10% 유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440억 정도가 시 부담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파주시가
민생을 지키는 재정을 쓰면 이런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 회의하고 공무원들하고 네. 회의하고 그래서 파주 우리 지역 지역 화폐를 전국 최대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안에서.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효과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작년보다 한 1,260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 네. 그 매출액이 그러니까 네. 이게 파주시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경제에 네. 다 그 순환돼서 지금 그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어디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네. 좀 파주시 재정이 좀 허락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찾아내서 앞으로도 네.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지난 총선 이후에 네, 그 강북에서 굉장히 국민의힘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네네. 당선된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중앙당에서 시키는 거 반대로 했더니 당선됐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도 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네요. 보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러려면 굉장히 강단이 있어야 되고 예. 그야말로 이제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네요. 예, 제가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강단 있게 하라고 저를 아마 네.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모르겠지만 경기도 북부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시장이에요. 아, 그렇죠. 예, 지난 그래서- 지방선거 예, 되게 예.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대선 이후여가지고. 예. 예.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시민 항상 그 중심에 시민을 놓고 생각해야 해요.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는 공공의 재정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건전재정이던 이런 부분들 다 좋긴 하지만 네.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결국은 이제 골목 상권이 살아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 상권에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인데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됐다는 말씀이고 강단 있게 하신 정책 중에 또 굉장히 아주 뚝심 있는 정책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작년 1호 정책으로 아, 예, 예. 선포하셨던데 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예. 네, 그 부분 그게 굉장히 업주들도 있지만 또 성매매 여성들의 저항도 굉장히 거세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세요? 그 성매매 하시는 여성분들의 그 저항이 그 거센 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네.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휴전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네.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실 네. 그 안에 그게 생겨나서 네. 지금 전국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지금 그쵸. 남아 있는 게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을 오히려 예, 아픔의 예. 현장인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익을 보냐? 그럼 결국은 거기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포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포주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 그 거기에 네. 뭐 건물주들 또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 지금. 커넥션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네. 구조지 네. 거기에 와 계신 분들 되게 피해자예요. 네. 거기 그 종사자들 굉장히 거의 다 피해자라고 그야말로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 그래서 당하는 거네요. 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응.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이게 불법의 현장인데 불법을 행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해서 3년을 유예시켜 달라. 제가 이제 작년 1호 결제로 이거 이제 폐쇄하겠다 하고 이제 칼을 빼들었거든요. 계속 간담회하고 막 예. 그럴 때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예, 3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법을 하는데 지금 3년을 불법을 눈 감아달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불법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이게 지금 타협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센 요구를 내놓는 건가요? 이게 저만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다 굴복했던 것 같아요. 관이 시작했다가 그래 3년 뒤면 그만할 거야. 또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쭉 가서 그게 7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권한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권한을 줬을 때는
김경일이 너는 여기서 이 부분에 없애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이 부분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뚜벅뚜벅 가고 계시는데 최근 상황이 좀 반전됐다는 소리도 좀 들었어요. 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많이 진척이 있었죠.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원칙에 입각해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행정 대집행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종사자들한테도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한 1년 정도 폐쇄할 때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희는 2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거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한 2년치 하니까 저희가 좀 지원한 액수가 한 분당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는 한 4분 나왔는데 올해 7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속도가 거네요. 붙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또 업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완전 폐쇄 가능해요? 제 목표는 지금 임기 내 제 폐쇄가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임기 내 네. 폐쇄가 목표고요. 좌거 우면하지 않고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파주의 미래를 위해서, 네, 네. 우리 여성 인권을 위해서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최단 시간 내에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시대의 소명이자 또 시민들의 요구이자 예.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완전 폐쇄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딱 그 말씀 드려요. 제가 파주 출신 시장인데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라는 것은 시대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명감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보면 뭐 그러니까요.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파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소명이나 사명이란 단어 함부로 안 쓰잖아요. 예.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이거는 네. 정말 소명과 사명감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시장님께서 이동 시장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민들한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 2022년 9월에 처음 이 이동 시장시를 열었는데 100회를 맞이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이동 시장시를 운영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민이었을 때 시장을 뽑아놓고요. 4년 동안 그 시장을 못 본 게 거의 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님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저만한 체력이 파주에 몇 사람 없어갖고 머리도 봐도 금방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존재감이 이제 워낙 제가 행정 정책이 뚜렷해서요.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이 보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없으면 이게 반쪽짜리 민주주의잖아요. 네.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찾아가자. 그래서 제가 이동시장시를 이제 스타트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예. 네. 그래서 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국장들, 관계 과장들 전부 다 많이 모시고 가서 파주시 공무원들 힘들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가장 원하는 거죠. 힘이 네. 편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그냥 진리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한 10번이나 하다가 말겠지 뭐 이제 대체적인 길과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100번이 넘어가고 지금 저번 주까지 108회 정도 하고 이제 네. 내일도 이동시장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109회 임기 내 한 200회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란 말 있잖아요.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아요. 보면 제가 근데 시민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려요.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즉결. 예,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는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네.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못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못합니다. 첫째,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거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들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고 이미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예. 하나는 법에 막히면 못하는 거고 하나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법과 돈이네요. 가로막는 거는. 그게 결국은 가면은 사실 예산과 네. 현행법인데 법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령은 네. 사실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법령 위반을 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불법이 되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도 지금 한정돼 있는 예산에 이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2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 네. 뭐 고정비 빼고 못 빼고 그러면 사실은 쓸 수 있는 그 지방 예산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진짜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예산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복지 예산 같은 예, 거. 복지 예산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파주시가 몇 퍼센트 될 건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지금 예산의 한 45%가 복지 네. 비용입니다. 아주 관광지는 많이 하는데 예산을 잘 모르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 노인 65세 이 인구가 1년에 몇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렇죠. 이게 네.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네. 복지 비용이 계속 초고령 늘어나고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계속 좀 앞으로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대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동시장실에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프리카도 네네. 그렇고 파주페이도 그렇고. 네. 그 그야말로 집단 우리 지성이 다 거기에서 시민들의 발현이 말씀을 되나 들으면 봐요. 예, 네. 집단 지성이라고 네.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답들이 네.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법 테두리에서만 찾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법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럴 때 그 얘기해요. 법대로 하면 다 해. 그래서 뽑아준 거야.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걸 예.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네. 따라서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좀 들어서 보지만 예전에 이제 모든 그 정치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연방제 준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사실은 이 정도면 이제 정치학 교과서로 들어가야 돼요. 지방자치.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세라고 있는데 이제 그 네. 저희가 이제 받은 게 매해 중앙정부에서 올해 369억이 줄었는데 네. 올해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서 이 부분들은 좀 사실은 뭐 거창하게 지방자치 한 것보다는 일단 예산이라도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그 약속된 부분들은 먼저 좀 지켜주시는 게 좀 얼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불쑥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직접 시민들 만나고 듣고 했을 때 시민들 삶이 어떻다고 느끼세요? 지금은 되게 많이 팍팍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카로워져 계셔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러니까 기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파주시도 지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플랜도 짜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사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좀 마음이 좀 짠했던 건데요. 한 30이 됐을래나, 근데 한 30대 그 이제 여성 시민이었는데 네. 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지금 말씀드렸는데 막 제 아들 나이거든요. 네. 제 아들 나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다가 이제 조례 좀 제정하고 네. 의회하고 그냥 상의해서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기타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이제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지원해준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좀 보호할 수 있는 좀 조례들을 좀 이끌어내서 지금도 지금 다른 전세 사기 피해 이 조례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회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말만 믿고 아니면 주변 그 집주인의 말만 믿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그 돈 목돈이잖아요. 여태 네. 모은 게 그분들한테는 여태 모은 돈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30 피해자들은 안타까운 게 예. 사회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데 출발선에서 넘어져 버리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파주시에서도 우리 부동산 협회하고 좀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상담을 좀 해주자 그래서 그 상담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런 거 필요하시면 법령적 지원을 파주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거의 법도 뛰어넘으시고 예산도 뛰어넘으시고 의지가 강하시니까 아니,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예. 이게 무슨 뾰족수가 생기더라고요. 그 법을 뛰어넘은 건 아니고 법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법의 틀을 예. 뛰어넘어야만이 합법의 틀에서. 예. 네.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적극 행정인 거죠, 또. 예, 예. 네. 이제 임기 2년 끝났으니까 2년 남으셨잖아요. 네.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주시는 이제 지난 2년은 그 계획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남은 2년은 기본 우리 그 파주시를 기본 사회 선도 도시로 만드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 선도 도시로 가는데 정책에 좀 방점을 찍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2대 회장도시가 네. 파주인 거죠. 네네. 네,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께 시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물었습니다. 예. 화이트보드에 정의를 해주세요. 시민은 나에게 뭐다?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 들어야 되잖아요. 네. 시민은 나에게 주식이다? 네. 오, 경영학 공부하셨잖아요. 예, 역시 제가 다르시네요. 예. 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뭐 그 주식은 하진 않으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주식을 쳐다봅니다. 거의 매일 예. 실시간으로 보던데요. 예, 저도 우리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소통하고 좀 찾아뵙고 네.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네네. 네네. 너무 의미가 있네요. 경제적이고. 네. 오늘 시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께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여태 2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시민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2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지금 해온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자족 도시, 명품 도시,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만들어진 도시, 한번 이사 오면 이사 가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고, 제가 끝으로 항상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50만 대도시 파주, 파주의 힘,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를 행복한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김경일 파주시장님의 듬직한 모습 오늘 잘 보셨죠? 파주는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2대 회장도시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인 만큼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진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도 더 발전하리라 기대해봅니다. 임혜자의 야단법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